2008년 6월 16일 플로리다에서 한 여자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는 이제 막 2살이 된 케일리 마리 앤서니. 여기까지 본다면 가슴은 아프지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실종 사건 중 하나같이 보입니다.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 말이죠. So she stole your vehicle? Yes. So I just got it back from the impound. I'd like to speak to an officer. Can you have someone come out to my house? There's something wrong. I found my daughter's car today, and it smells like there's been a dead body in the damn car. 확실히 일반적인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는 둘째치더라도 전화를 건 신디 앤서니는 자신의 22살 딸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경찰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녀.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디 앤서니, 그녀는 실종된 케일리 앤서니의 외할머니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인 케이시 앤서니의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손녀의 실종을 의심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한 달간 손녀를 보지 못했고 또한 도난당한 그녀의 차에서 시체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케이시는 평소 거짓말을 하며 사고를 치고 다녔고 하루는 신디가 모아둔 큰 돈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큰 싸움을 하게 된 뒤 케이시는 딸 케일리를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 후 케이시는 31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케일리를 보고 싶다는 신디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신디가 케일리의 행방을 물으면 그녀는 케일리는 잘 지내고 있고 보모와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속이 타는 신디를 뒤로하고 그녀는 가출한 약 한 달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목격되었고 즐거운 삶의 표현으로 멜라비타라는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녀의 딸이 그녀의 말처럼 잘 지내고 있다면 말이죠. 아니, 살아있다면 말이죠. 수사에 들어간 조사관들은 케이시에게 케일리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제라이다라는 보모가 케일리를 납치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딸은 잘 지내고 있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말이었죠. 이제부터 그녀는 증언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들통나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녀의 신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happened to Kaylee? I don't know. You do know. What I happened to don't know Kaylee? where she is. The last person that I saw her with is Zenaida. It's not the truth because it went to the apartment complex. There's no person that ever lived there by that name. The apartment's been vacant since March. Listen to me. We're even pulling surveillance video from an apartment complex, and we're not seeing you over there. We're not seeing you there at all that day. You think that we're stupid and we're not going to do all this stuff? This is the honest to God's truth of everything that I've said. The last person that I saw her with is Zenaida. 그녀는 계속되는 신문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케이시의 주변에 그 누구도 제라이다를 아는 사람은 없었고 조사 결과 제라이다는 케이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주장 1. 케일리는 보모 제라이다가 납치해갔다. 거짓. 또한 그녀는 자신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근무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곳의 고용인들에게 케일리의 실종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그녀를 데리고 와서 사무실을 보여달라고 하자 그녀는 그제서야 케일리를 임신한 시점에 자신이 해고당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장 2. 자신은 유니버셜에서 근무하고 그곳에서 실종 사실을 알렸다. 거짓. 그렇게 그녀는 7월 16일 위증,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체포 이후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케일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며 대규모 수색팀을 꾸려 케일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녀의 행방을 찾았고 또 그녀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With regret, I'm here to inform you that the skeletal remains found on December 11th are those of the missing toddler, Kaylee Anthony.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2살이 된 케일리 앤서니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관은 케일리의 유골에 강력 접착 테이프가 남아있던 점으로 보아 케일리는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미국 전역은 분노에 휩싸였고 사건 담당 검사는 케이시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나기 위해 켈리에게 클로로폼을 먹인 다음 접착 테이프로 질식사시켰다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케이시 측은 케일리가 2008년 6월 16일
가족 수영장에서 익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체를 발견한 조지 앤서니는 케이씨가 아동 방치죄로 남은 인생을 감옥에 갇힐 것을 걱정하였고 켈리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케이씨 측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적 추행을 당해온 아픈 과거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미 6월 16일에 그녀가 켈리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6월 15일에 가출 후 파티를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앞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그녀가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딸을 죽였건 안 죽였건 간에 그녀의 행동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케이시 앤서니를 자식이 죽었음에도 파티를 참석해 즐기는 파티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케이시의 엄마인 신디는 미디어들의 취재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살해협박도 받게 되었습니다. 케이시가 켈리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자 미국 전역에서 재판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물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도난당한 차에서 사람의 부패를 구성하는 화학 요소가 5개나 발견된 점, 케이시의 컴퓨터 검색 목록에 목 부러뜨리기, 클로로프롬 제조법이 있던 점, 켈리의 시체를 싸고 있었던 곰돌이 푸 무늬의 담요가 케이시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인 점, 이러한 증거물 외에 400여 개의 증거물들이 제시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금방 밝혀질 줄 알았던 진실들이 또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증거들이 케이시가 범인임을 심증하기에는 충분하나 그녀가 켈리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으며 또한 직접적인 살해 도구나 범행 도구를 발견하지 못한 점, 더불어 증인으로 나왔던 조지 앤서니의 불륜 여부의 논쟁이 커지면서 배심원들은 그가 말한 증언들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Count 1,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not guilty. 11년 7월 5일 배심원들은 케이시 앤서니의 1급 살인죄, 아동살인, 아동학대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무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 이 판결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대중과 미디어들은 배심원단의 잘못된 판단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는 판결 무효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두 달간의 긴 재판의 끝을 알리며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급 살인죄, 아동살인, 아동학대, 무죄.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자신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유죄. 피고인이 켈리가 유모와 함께 있었다고 거짓말해서 수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유모를 추적하게 하였다. 유죄. 피고인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고용인들에게 켈리의 실종을 보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유죄.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자신이 2008년 7월 15일에 켈리와 전화했다고 증언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유죄. 해당 판결로 인해 케이시는 플로리다에서 1년간 거주할 것, 1034일의 유예기간, 벌금 $1000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케이시의 무죄가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미디어 살인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죄 판결을 한 러셀 회클러는 그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There was so much reasonable doubt. The prosecution, did not present the evidence that showed that, that Kaylee had been murdered. 또 다른 배심원인 제니퍼 포드는 무죄 판결을 내린 자신에게 화가 난다면서 하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기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 케이시가 켈리를 납치했다고 주장했던 보모 제라이다가 케이시를 고소했고 켈리를 수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텍사스 이큐서치는 거짓 정보로 켈리 수색에 $100,000 이상을 낭비하게 했음을 주장하며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여러 가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앤서니 가족은 언론에 계속되는 취재, 사람들의 도를 넘은 관심 및 협박으로 고통받다가 이사를 간 뒤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케일리를 추모했고 많은 가수나 유튜버들이 케일리송을 만들어서 그녀를 추모하였으며 미국 12개의 주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케일리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OJ 심슨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고 세계의 범죄로 불리는 본 사건은 부모로서의 책임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상과 맞물려 사람들에게 책임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